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폰주로의 온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와, 네, 드디어 이번에 책 소개 또 할 건데요. 김미경 TV 북드라마 5번째 책까지 쫓아왔습니다. 짜잔. 네,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네, 2000년이었나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예. 엄청난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터뜨렸던 스펜서 존슨, 네, 유작이라고 할까요? 작년에 이제 최장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마지막 책, 기자 선물이라는 책인데요. 되게 우화를 빗대서 이제 이야기를 써낸 책이어서 얇고 금방 읽었어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책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스펜서 존슨 지음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에게 스펜서 존슨이 보내는 마지막 조언이라고 되어 있고 2000년에 나왔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가 전 세계적으로 2800만 권이 나갔대요. 초대형 베스트셀러 후속작이라는 홍보 카피가 들어있네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출간 이후 스펜서 존슨이 독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치즈를 찾지 않고 홀로 남은 햄은 어떻게 되었을까? 변화라는 도전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신념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통째로 열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줄줄 추천의 말들이 적혀 있고요. 앞에 보면 보통 앞날개 부분에 지은이 소개들이 있는데 여기는 뒷날개에다가 쓰셨어요. 일단 지은이부터 살펴볼까요? 스펜서 존슨,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상가. 살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수많은 문제에 대해 짧은 이야기로 단순하면서 핵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단순한 포장에 심오한 지혜를 담는데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그가 펴낸 9권의 저서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전 세계 47개국에서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1998년에 출간됐군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가장 많이 사랑받은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28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1938년 미국 사우스 다코다주에서 건축가인 아버지와 선생님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하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심리학 학위를, 영국 왕립의과 대학에서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미네소타의 메이오 클리닉 에서는 수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면을 치유하는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돼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자기가 쓰고 싶은 것보다 사람들이 읽고 싶은 책을 쓰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을 가진 그는 글을 쓰는 것으로 세상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한 곳이 되도록 돕고자 힘썼다. 2017년 7월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책이죠. 이 책의 출간 준비를 하던 중 췌장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졌다고 해요. 내 치즈는 어디서 왔을까? 는 그가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마법이자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지은이의 자리를 대신한 책날개에서는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즈는 어디서 왔던 거지? 이제껏 갖고 있던 고정관념은 버려라. 변화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삶을 바꿀 운명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고, 늘 그 자리에 있던 치즈가 없어지자 스니프와 스컬이 생쥐예요. 두 생쥐는 재빨리 치즈를 찾아 떠난다. 꼬마 인간인 햄과 허는 고민하며 머뭇거리지만 결국 허는 치즈를 찾으러 떠났고 햄은 고집스레 홀로 남는다. 그런 햄을 허가 기다리며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이 내용들을 완전히 다 요약해 놓은 거네요.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변화 열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많은 독자들이 물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홀로 남은 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쩌면 저는 햄을 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런 질문과 고민에 답할 필요성을 느낀 스펜서 존슨은 한 번 더 치즈 이야기를 펼치기로 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또는 동질감을 느끼는 햄의 이야기로.
그는 왜 새 치즈를 찾아 나선 것일까? 과연 치즈는 어디서 온 것일까? 어떻게 해야 미루를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 항상 옳은 걸까? 이 책은 햄의 여정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간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과거의 신념이 실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자, 햄과 함께 삶을 바꿀 운명적 모험을 떠나보자. 이런 책이에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를 안 읽어도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간단하게 나와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오리지널 스토리도 이제 짤막하게 넣어주면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완전 온전하게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 전작을 읽지 않아도 이제 쭉 따라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화나 뭔가,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여도 이제 세상이나 이제 환경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 늘 도전받잖아요. 아, 저걸 해야 될까? 뭐 다니던 회사가 뭔가 미래도 없어 보이고 지금도 없어 보이고 막 이러는데 한번 다른 확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너무 늦은 건 아니야? 내 나이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아니야 그래도 이만한 직장이 없어 뭐 이렇게 어떤 선택을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게 되거나 그대로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또 살다가 또 똑같은 고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읽으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마음에 들었던 구절들, 햄이 약간 이제 저하고 비슷한 구석도 있고 제가 답답해하는 사람의 유형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캐릭터이기는 한데, 햄이 이제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서 혼자 남겨져서 이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갖고, 그때 친구를 따라갔어야 해, 말았어야 해, 이제 여러 가지 상념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다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준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갈등하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이 그의 신념에 딴죽을 걸면 못마땅했다. 마음을 바꾸는 걸 거부했고 그의 생각이나 말이 사실이 아닐 거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이제는 틀린 게 불쾌하기보다는 그걸 알게 되어 신이 났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그랬는데 어떤 토론이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사사건건 뭔가 자꾸 나한테 태클 거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 주장을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왜 내가 말만 하면 자꾸 딴죽을 걸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내가 미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별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진 않지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유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햄도 그런 변화의 길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좀 확인하게 되면서 흥미로웠었고요. 그러면서 이 햄이 이제 변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딱 이제 정리해 놓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에서 신념에 주목하라. 신념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때로 사실은 그저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일 뿐이다. 효과가 없는 것은 내려놔라. 낡은 짐을 들고는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수 없다. 미로 밖을 보라.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불가능한 것을 탐색하라.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꿔도 나의 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실행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뭐 어딘가 막 사운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지해가지고 걸어 놓으면 좋을 법한 그런 문장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맨 거의 이제 막바지 가면 그런 문장도 나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런 좀 멋진 고급스러운 문장들도 나와서 이게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이제 자꾸 그냥 바꿔야 하는 어떤 때가 왔는데 바꾸지 않고 혼자만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그게 아집이기도 하고 고집이기도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 이제 생각을 자극해주는 그런 문장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앞뒤로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그런 장이 붙어 있어서 이 우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실제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 근데 그 내치제로를 누가 옮겼을까의 그 해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 사람하고 그 꼬마 인간하고 비슷한 캐릭터인데 그걸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또 이야기 끝나고 나서 또 그 자기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 정도 나와요. 신념에 대해 살필 때 저는 햄의 지문을 차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물어볼게요. 그게 당신을 나아가게 하나요? 주저앉게 하나요? 그게 당신을 미로 밖으로 나오게 하나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신념은 다 버려야 되나? 글쎄 내 신념이 뭐였지?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사실은 그거 같아요. 어떤 이제 선택의 기로, 변화의 기로에 있을 때 이제 뭐 운동을 시작했어. 오늘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 오늘 나가는 건 마이너스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주저앉게 하는지 아니면 한 발 더 나아가게 하는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념이라는 부분들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가 사실 이제 그것의 최종은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밖에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이제 결국 여기서 나온 이제 햄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고쳐먹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미로 밖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적각물이 흐르는 치즈와 사과가 이제 풍요롭고 그 밖에 모든 것 자원들이 많은 그런 세계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맺어서 그렇지 유토피아 같은 세계를 만나게 되면서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막 더 막 살인이 난무하고 엄청나게 이제 불안전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사회에 도달을 했다면 또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이제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면 막 정말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이 책을 좀 보게 되기도 했는데 핵심은 결국 어떤 환경들의 변화, 뭐 내 삶에서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화해야 하는 시점, 지금이 이제 못마땅하니까 그렇겠죠. 했을 때 내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들을 찾아내는 것, 그 말들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책 이제 유작이니까 이제 출판사 사람들도 에필로그나 이런 것에 이제 공동 저자도 여기다 이제 글을 쓰고 마지막에 맺으면서 이러저러 이제 이렇게 그 저자를 추억하는 이야기나 뭐 이렇게 예찬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쭉 담겨 있는데 출판사 식구들이 대표들이었나봐요. 대표들이 이제 쭉 말한 걸로 이제 맺었어요. 이것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스펜서에게 고맙습니다. 그를 단순한 포장에 심오한 지혜를 담는 거장으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만 일부만 그렇습니다. 장차 베스트셀러가 될 우화들의 창조자가 의사이다 아동 작가였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스펜서의 가장 깊은 소망은 단순히 책에 지혜를 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충만한 곳이 되도록 돕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스펜서의 작업에 대한 어떤 의미고요. 이런 것들을 딱 해줬는데 결국 이런 책들을 보게 되는 이유는 내 삶을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낫게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작제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막 생각만 바꾼다고 될까? 뭐 많은 비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혹은 어떤 공동체라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변하든. 근데 그 우직함이 또 만들어내는 힘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모르겠지만 어떤 기로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드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두려움보다는 어떤 새로운 신선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택해서 조금 더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에너지를 주는 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비영 TV 미션 5번째 드디어 다 따라왔습니다. 안녕.